저는 올해로 50살이 되었어요.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시간이 정말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것 같고 그렇네요. 요즘처럼 100세 시대에 50살이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저 나름 반백년을 살아오며 배운 게 참 많습니다. 세상 사는 게 맘먹은 대로 안 된다는 것과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 두 가지요. 평탄하게 살아왔다면 참 좋았겠지만 저도 우여곡절이 참 많거든요. 힘든 시간을 보낼 때는 하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다 지나고 나니 그 속에서도 배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속이 좁아서 당했던 걸 생각할 때는 가슴속에 불뚝불뚝 치밀어 올라 밥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속풀이쳐 사연을 보내봅니다. 술이 절로 생각날 제 이야기 잘 들어주세요. 저는 돈을 정말 좋아합니다. 어릴 때 너무 가난한 집에서 크면서 제대로 못 먹고 못 입고 했던 기억이 정말 끔찍하게 남아있거든요. 그 시절 다들 힘들게 살았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 집은 찢어질 듯 가난했어요. 물론 부모님 두 분 다 일을 하셨고 매달 돈을 벌어오셨어요. 아버지는 건설업체에서 막노동을 하셨고 어머니는 동네에서 방앗간을 운영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먹고 사는 것조차 예의치 않았던 것은 아버지의 도박과 술 때문이었어요. 이 인간아, 그게 어떤 돈인데? 그걸로 우리 이사 가려고 했는데 홀랑 가져갔어. 이 옆에 내가 미쳤나?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대들어? 하늘? 하늘이라고? 너도 터진 입이라고 그딴 소리 하냐? 네가 무슨 하늘이야. 식구들 밥 먹고 사는 것도 관심 없는 주제에. 너 같은 인간을 믿고 내가 아직도 이 지랄하고 살아있으니 아이고 내 팔자. 아이고 이 내 팔자야. 하루 종일 밖에서 시달리고 왔는데 집구석에서 팔자 타령이나 하고 이러니까 내가 집에 무슨 정이 붙어? 나도 너 같은 인간한테 정 같은 거 없으니까 돈이나 내놔. 내놔. 꽝.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던 부부싸움은 늘 아버지가 집을 나가면서 끝이 났어요. 몸싸움 없이 끝나면 그나마 양호한 거였고요. 어머니는 악착같이 돈을 모아 어떻게든 방 한 칸 우리 집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셨고 아버지는 그때마다 속없이 방해하셨어요. 아무리 꽁꽁 숨겨놓아도 그 돈을 찾아가지고 노름판에 다 주고 오셨죠. 도돌이표 노래처럼 반복되는 그런 생활에 엄마가 마음고생이 정말 많았어요. 지긋지긋하고 희망 없는 그런 삶 속에서 논팽이 남편을 떠나지 못하고 곁에 있었던 건 역시 저와 제 동생 때문이었고 저희 남매를 챙기시며 혼자 참 많이 우셨어요. 동생보다 2살 많은 저는 일찍이 그런 집안 분위기를 잘 알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아버지를 크면서 서서히 증오하게 됐어요. 아들인 제가 곁에서 봐도 우리 아버지는 해도 해도 너무했으니까 그런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였죠. 엄마가 눈물을 보이실 때마다 저의 마음 한켠엔 아버지를 향한 증오가 계속 쌓여갔고 그때 묵은 감정은 아직도 저와 아버지의 사이를 벌려놓고 있어요. 몇 해 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뒤론 아버지와 인연을 끊고 살고 있으니까요. 어린 저는 그 모든 불행이 돈 때문인 것 같았어요.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엄마가 계속 고생하시는 거고 돈이 없어서 아버지와 헤어지지 못하고 그리 산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크면 돈을 왕창 벌 거라고 돈 많이 벌어서 불행이 더 이상 나한테 오지 못하게 할 거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저의 결심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실행에 옮겼어요. 대학 진학은 아예 쳐다보지 않고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제가 어디서 돈을 벌겠어요? 당장 시작한 중국집 배달원으로는 원하는 만큼 별 수가 없었고 집에 돈이 필요할 때 보태고 나면 모을 수 있는 돈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머리를 쥐어짜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쥐어짜도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끼케봤자 보고 자란 게 노가다하는 아버지이니 공사자밖엔 떠오르지 않았고요. 아버지에 대한 충고 때문에 그쪽으로는 쳐다도 보기 싫어 막노동은 제외시켰어요. 혼자서 한 답이 없어서
주위 어른들에게 묻게 되었고 그 중에 한 분이 캐디라는 직업에 대해 알려줬어요. 우리 사장님이 골프 치러 자주 다니시는데 거기 캐디하는 애들이 돈을 잘 번다고 하더라. 캐디요? 그게 뭐예요? 너 몰라? 골프장에서 시다하는 거. 골프요? 아 형씨 이 자식 골프 그런 거 몰라. 중식 배달원이나 하는 놈이 그런 걸 알까? 저 알아요 골프. 무시하지 마세요. 알아? 주워 들은 건 있나 보네. 그때 캐디라는 직업에 대해 처음 알게 됐어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지만 돈을 제법 벌 수 있다는 말에 무조건 그 일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당장 근처 골프장을 소문해서 찾아갔어요. 중국집 배달하는 것보단 훨씬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서요. 찾아가서 보니 따로 캐디를 양성하는 업체가 있었고 일을 하려면 교육도 받아야 했어요. 주로 여자들이 많이 하는 일이었지만 남자 직원도 뽑는다는 말에 무조건 뽑아달라고 열심히 하겠다며 매달렸어요. 결국 저는 캐디로 일을 하게 되었고 중간에 군대를 다녀온 공백을 제외하고 1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그 일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필드에서 게임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서포트하는 일이었지만 서비스 성격이 강한 일이었기 때문에 온갖 일들이 많았어요. 남자로서 자존심 굽히며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웃는 낯에 침 뱉는 고객도 있었어요. 때론 성희롱 같은 상황도 있었지만 돈 앞에서 그 모든 상황들은 눈 감고 지나가야 했습니다. 더럽고 치사해도 돈을 벌려면 눈 딱 감고 넘어가야 했죠. 10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참고 또 참으며 견딜 수 있게 한 원동력은 돈이었어요. 쉬는 날도 없이 악착같이 일을 할 때 제 동창들 어느 누구보다 월급이 월등히 많았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저도 실력을 갖추고 나니까 사회에서 난다긴다 하는 인사들을 곁에서 만날 수도 있게 되니 제 시야도 많이 높아졌고요. 대부분 동성끼리 와서 게임을 했지만 가끔 부부 동반으로 와서 게임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을 보면서 결혼에 대한 저의 고정관념도 많이 달라졌어요. 지지고 볶고하며 서로 죽이듯이 사는 내 부모님이 보여준 결혼생활과 180도로 다른 삶을 사는 그들을 보면서 저도 제 미래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살자면 우선 제가 안정적인 경제력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그 돈은 미천 삼아 뭔가를 할 생각으로요. 10년 정도 일을 하고 캐디를 그만뒀어요. 그때 모은 돈이 6억. 제가 마치 6억이나 돈을 모았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나 쓰고 생기는 돈은 모조리 다 통장에 집어넣었어요. 물론 엄마와 동생에게 필요한 돈은 그때그때 도와주면서요. 대신 저에게 있어서만은 사치라곤 절대로 없었어요. 남자들이 돈을 벌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자기 차를 가지는 일이거든요. 저 역시 내 차에 대한 로망이 있었지만 차를 사지 않았어요. 그 젊은 나이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른 친구들처럼 연애도 하고 싶고 가족들이랑 여행도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하지만 꾹꾹 참아냈어요.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참고 또 참았어요. 친구들 만나면 괜히 마음이 흔들릴까봐 모임에 나가지도 않고 눈을 가린 경주마처럼 앞만 보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내 손에 쥐어진 돈이 6억이었습니다. 캐디 일을 하면서 좋았던 건 돈도 돈이지만 세상 돌아가는 정보를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었어요. 각계 중요 인사들이 골프를 치면서 주고받는 정보들은 고급 정보가 진짜 많았거든요. 세상 물정 모르는 20대 중반에 그 속에 있으며 경제에 대해 눈을 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공부가 참 많이 됐어요. 돈만 있다면 저도 끼어들고 싶은 투자들이 참 많았지만 가지고 있는 파이가 적으니 눈앞에서 놓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솔직히 배가 아팠지만 욕심내지 않았어요. 술꾼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해주신 말,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 그 말이 알게 모르게 머리에 박혀 있었던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도전할 수가 없었어요. 일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을 때 그때부터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생각해 봤는데 체인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찮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프랜차이징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일은 제가 해볼 만하겠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만 브랜드 만드는 일이 관건이었는데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 커피에 손을 대야겠다 싶었어요. 일을 하면서 들리는 소리가 커피 장사는 안 망한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갈수록 살기 좋아지면서 커피 시장은 더 커진다는 소리에 이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정들었던 동료들과 헤어지고 본격적으로 커피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우선 자격증부터 따야 했어요. 제가 사장인데 제대로 알아야 뭘 하지 않겠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지 10년이나 지났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차근히 배워나가며 작게 크게 큰 희열을 느꼈어요. 내 손으로 만들어지는 커피가 그날그날 제 컨디션에 따라 맛도 달라지는 희한한 경험을 하면서 커피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죠. 돈 걱정 없이 오로지 배움에 빠져 느끼는 성취감은 새로운 내가 되게 만들게 해주더군요. 학창시절에 이런 기쁨을 알았다면 내 삶이 달라졌을까 하는 아쉬움도 생겼지만 미련은 버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앞날에만 정신을 쏟았어요. 그리고 창업에 더욱 신경을 썼고요. 밤잠까지 아껴가며 발품 팔아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인스턴트 커피가 아니라 제대로 된 커피를 파는 컨셉으로 접으며 그간 벌어둔 돈을 아낌없이 투자했죠. 물론 줄어드는 통장 잔액을 보며 속이 쓰릴 때도 있었지만 또 다른 도약을 기대하며 제 마음에 다잡았어요. 드디어 카페를 오픈하고 저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으며 운영을 했습니다. 실패하고 싶지 않았어요. 꼭 성공하고 싶었어요. 독을 품고 일을 하니 결과가 나왔어요. 단골 고객을 만들기 위해 KD로 갈고 닦은 눈치로 손님 하나하나 케어하며 장사에 집중했어요. 잠도 줄여가며 메뉴 개발에 애를 썼고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늘 제가 매장을 지키며 관리를 했습니다. KD 생활과 마찬가지로 저의 개인적인 시간은 하나도 없이 카페에 올인했어요. 없이 살면 악착같이 모은 돈이잖아요. 올인해서 창업한 카페인데 혹시나 망할까봐 제가 얼마나 마음 졸였겠습니까? 그러니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했어요. 밥을 먹을 때도 잠시 짬이 나서 쉴 때에도 밤에 잠을 잘 때에도 제 머릿속에는 카페가 잘 되게 하는 것 그것 하나만 가득했고 그런 노력의 결과로 드디어 제 카페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드디어 체인점 문의가 들어오면서 사업 확장이 시작됐습니다. 그 뒤로 6년 동안 일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공들여 오픈한 카페가 대박이 나면서 순식간에 체인 문의가 쇄도했고 전국에 하나 둘씩 체인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저는 카페에서 더 이상 손님을 맞이하지 않고 전국을 다니며 비즈니스 미팅을 하며 다니는 사람이 되었어요. 집도 사고 그렇게 갖고 싶었던 고급차도 타고 다니게 됐고 그토록 하고 싶었던 엄마 집도 사들이게 됐어요. 세상에,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네 엄마, 이제 여기서 살면 돼. 이사는 이번 주 중에 하고 짐 다 버리고 꼭 챙길 것만 챙겨서 들어와요 엄마. 오빠, 여기 진짜 우리 집이야? 정말? 그래, 여기 네 방 하면 되겠네. 침대랑 가구들 새로 살 거니까 집에 있는 거 다 두고 와. 우와, 오빠 정말 더 많이 벌었나 보다. 그래, 좀 많이 벌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석재야 정말 고맙다. 고마워. 아들이 돈 벌어서 엄마 집 사주는 거 당연하지. 뭐가 고마워. 뭐가 당연해. 부모가 자식한테 해줘야 하는 건데. 엄마는 나 낳아서 키워줬잖아. 그거면 다 하신 거지. 엄마, 이제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요. 더 이상 울지 말고, 응? 그래. 우리 잘난 아들 덕에 나이 먹고 호강하게 됐다. 내 귀한 아들 정말 고맙다.
살던 집에 가재도구들 다 버리고 새로 싹 다 사들였어요. 옷도 구질구질한 거 다 버리게 하고요. 아파트라곤 처음 살아본다며 눈이 휘둥그레진 엄마와 동생 얼굴을 보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내가 그동안 악착같이 살았던 순간들, 두 사람의 행복한 얼굴을 보면서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죠. 연락이 두절된 아버지에겐 알리지 않고 이사를 했어요. 내심 인연을 끊고 싶은 마음이 컸던 저는 연락이 안 된다는 핑계 삼아 아버지를 떼버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모질게 하지 못하셨어요. 기어이 연락을 해서 새로 이사한 집 주소를 알려줬더라고요. 엄마는 그렇게 당하고 살았으면서 아직도 그렇게 챙기세요? 그러게 말이다. 이제는 미운정이 깊이 배겨서 나도 벗어날 수가 없나 보다. 아휴. 아버지 오셔서 또 행패 부리면 집 나가라고 하세요. 여기 엄마 집이니까. 그래도 되니? 그렇게 해봐야겠다. 그 인간 깜짝 놀라는 모습 보일만 하겠다. 진짜야. 나 아버지 평생 안 보고 살아도 상관없어. 석재야, 아휴 미안하다. 엄마가 부족해서 네 가슴에 이렇게 피멍이 들었다. 그게 왜 엄마 탓이야. 내 탓이지. 모두 내 탓이지. 엄마는 제가 아버지를 더 미워할까봐 차마 제 앞에서 더 욕은 못하고 모두 자신의 탓으로 돌리셨어요. 못난 남편 만나 자식 낳고 열심히 살아온 엄마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아들이 힘들어할까봐 미운 마음이 더 커지지 못하게 자신의 탓으로 하고 계신 거였죠. 그 속내를 모두 아는 저는 무능력하고 문제만 만드는 아버지가 더 미웠어요. 잠시나마 꿈꿨던 결혼에 대한 희망도 서서히 옅어져 갔고요. 어느새 체인은 전국에 50개가 되었고 사업도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너무 바쁠 때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자 저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옆도 뒤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린 불도저 같은 인생에 걸림돌이 생기고 말았어요. 바로 번아웃이 오게 된 겁니다. 조금씩 내 안에서 뭔가가 가라앉는 느낌이 들기는 했어요. 어떤 돌발 상황에도 무감해지고 웃음도 사라지고요. 감정이 점점 무뎌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일도 즐겁지 않고 무기력해지기만 했어요. 병이 시작된 거죠.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곧 지나가겠지. 잠시 쉬면 다시 텐션이 올라오겠지.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기분이 전혀 나아지질 않았어요. 바다 위 가라앉는 배처럼 아래로 아래로 가라앉기만 했고요. 그 시간이 계속 이어지자 제 주위 지인들도 저의 상태를 알게 됐고 저를 위해 신경을 써줬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너 괜찮니?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요즘 통 잠도 못 자던데. 괜찮아요, 엄마. 좀 있으면 나아지겠죠. 네가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 이참에 여행이라도 다녀올래? 여행이요? 그래, 우리랑 가든지 아닌 친구들이랑 다녀와. 어? 네, 시간 맞춰볼게요, 엄마. 엄마도 제 상태를 눈치채시고는 여행을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여행, 예전엔 정말 떠나고 싶었어요. KD로 일할 때 친구들이 허구한 날 연락이 와서는 같이 놀러 가자고. 여자들 짝 맞춰서 다 준비됐다고 해도 일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제가 가지 않았죠. 하루 펑크내면 손해보는 일당 때문에 그럴 수 없었어요. 그렇게 번번이 퇴짜를 넣으니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이 저를 찾지 않게 되었고 세월 속에 어느새 연락이 다 끊겨버렸어요. 교류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죄다 일과 관련된 사람들이니 같이 여행을 갈 처지도 아니었고요. 그런 저의 상황을 깨닫게 되니 갑자기 허무함이 밀려왔어요. 그렇게 원하던 돈을 벌었건만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죠. 순간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아온 건가 하는 회의가 찾아왔어요. 그런 좌절감이 한동안 지속됐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던 저에게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예전에 KD라며 친해졌던 여자인데 저랑 동갑이었고 유일하게 연락하며 지내던 친구였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연락이 끊어졌는데 이 친구는 희한하게 계속 연락을 하며 지냈어요. 자주 보는 건 아니었지만 1년에 두세 번 정도 잊지 않고 안부를 주고 받았었는데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마침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됐어요. 사실 그날 그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것도 내키지 않았었는데 차마 친구를 바람맞힐 수 없어서 나간 거였어요. 그런데 친구가 저를 보자마자 제 상태를 바로 알아채더군요. 너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일은 무슨, 지금 나 한창 잘 나갈 때인 거 몰라? 사업도 잘 되는데 표정은 왜 그래? 다 산 사람처럼 생기가 없어. 그러냐? 눈치 빠르다 너. 요즘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다. 사는 게 좀 허무해. 너 내 앞에서 배부른 소린 거 알지? 험한 걸로 치면 네가 나만 하겠니? 네가 어때서? 나이 먹을수록 예뻐지고 당연히 남자들한테도 인기 많겠지. 적당히 직장 다니고 있고 뭐 나쁘지 않은데? 인기는 무슨. 이 나이 먹고 누가 좋아한다고. 새파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도 충분히 예뻐. 야, 여자는 원숭이 아니냐? 까분다 너. 오래된 친구의 맛은 이런 거였죠. 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적당히 얘기해도 웃어주고 서로 함께 보낸 세월이 있으니 느낌으로 다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오래 묵을수록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비록 저와 그 친구는 동성이 아니었지만 서로 통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도 계속 서로의 옆에 남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날 오랜만에 만나 친구와 누구와도 하지 못했던 속 얘기를 나누고 나선 저는 많이 좋아졌어요. 부끄럽게도 술 기운에 밀려 그 친구 앞에서 눈물까지 보였으니 제가 얼마나 내려놨는지 아시겠죠? 엄마 앞에서도 보일 수 없었던 내 속에 든 묵은 감정들을 그 친구 앞에서는 거리낌 없이 꺼내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하루 만남으로 거짓말처럼 무기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요. 저도 끝없이 이어지는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무엇도 저를 웃게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친구가 단 몇 시간 만에 깊은 우울감에서 저를 건져내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서 저는 친구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친구가 아닌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 안의 변화를 눈치챈 저는 친구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친구가 내 숨통을 트이게 해줬으니 내 곁에 꼭 붙어둬야 한다는 생각에 다짜고짜 고백을 했습니다. 사귀자고요. 처음에는 밑도 끝도 없는 제 고백에 친구가 기겁을 하더군요. 왜 놀라지 않겠어요? 10수년의 친구로 지냈는데 뜬금없이 사귀자고 하니 놀랄만 하죠. 그런 반응에도 저는 굴하지 않았고 계속 대시를 했어요.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잖아요. 결국엔 그 친구의 마음을 얻어내게 됐고 그 인연으로 우리는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제 인생에서 결혼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았어요. 순간순간 나도 이런 가정을 꾸리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내 것이 될 것이라는 확신은 없었어요. 무엇보다 두려움이 컸어요. 내가 겪었던 그 불행한 가정이 다시 반복될까봐 두렵기도 했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외면하며 앞만 보고 살았던 건데 막상 결혼을 결심하고 나니 세상에 너무나 좋은 겁니다. 혼자 살던 집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고 저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가슴 따뜻했어요. 일하면서 집에 일찍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은 아플 때 빼곤 없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아침 출근길에서부터 벌써 집에 가고 싶어졌어요. 마음은 그러한데 몸은 그럴 수 없으니 아쉬운 마음에 전화통에 불이 나도록 전화를 걸어댔어요. 또 전화했어? 전화 끊은 지 1시간도 안 됐어. 보고 싶은데 어떡하냐 그럼? 너는 나 안 보고 싶어?